자, 이제 이번 주가 또 추석이다 보니까 제가 추석 특집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사 없는 것도 결혼 스펙이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이 시작됩니다. 노인분들이 코로나 위험이 좀 높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냥 오지 마라 이번에는 우리 그냥 집에만 있으련다.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조용히 보내자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리두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정말 많이들 모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사실 명절이고 또 추석은 특히 더 많이들 모이시잖아요.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논란이 이거죠. 바로 제사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커뮤니티 보니까 이 정도면 결혼하기에 흠집은 아니죠 하면서 1번이 집안에 제사 없음. 음식은 해먹는 편이지만 그래도 손님이니까 차랑 과일만 먹게 한다. 이러면 결혼하기 좋은 사람 아니야? 라는 글이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는 제사 유무가 스펙 중에 하나다. 소개팅 주선 자주 하는 편인데 원하는 남자 조건에 제사 없는 집을 찾는 여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사 없는 집이면 오케이. 제사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사친 조건이 적어여가지고 한 명은 자동 탈락됐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점이 된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 제사라는 걸 꼭 지내야 되냐 도대체. 많은 분들이 명절을 생각하면 좋다,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행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연휴고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불행할까? 그 의미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위를 중시하는 가족이 있고요. 의미를 중시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의미를 중시하는 가족들은 행복한 명절을 보내세요. 근데 행위를 중시하는 가족들은 되게 불행한 명절을 보내더라. 시댁이든 친정이든 방문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부들은 아니 명절인데 부모님 한번 보러 가야지. 명절인데 한번 친정 처갓집 가야지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의뢰 가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보기가 싫은 게 아니고 가서 중노동을 하니까 정말 노동을 하니까 가기 싫은 거죠. 아니 연휴인데 가서 쎄 빠지게 고생해야 되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 죽은 후에 아무리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줘봐야 나 의미 없다. 그냥 내 책 하나 읽어주고 내 책 한 구절이라도 더 베껴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살아라. 이 후손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제사 의미 없다 이거지. 그리고 퇴계 이황 종갓집 설 차례상 이런 거 사진 도는 거 보셨죠? 너무 간소해. 그래서 아니 이거 이 정도면은 상을 반만 쓰셔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할 정도로 사실 되게 명분가도 요 정도로 지내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지내는 걸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죠. 이 제사 문화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이 성균관 석전교육원 재래 강의를 하시는 김경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막 쭉 적어주셨더라고요. 소개를 해보면은 원래 조선시대에 일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를 지냈대요. 당연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약간 머니까 옛날엔 빨리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 제사 정도만 지내고 일품 이상, 일품이 뭔지 봤더니 총리급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족 중에 귀족인 거죠. 양반 중에 양반. 정말 최상급 양반. 총리 정도. 총리 정도 되는 분들이 한 3대 정도 지내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부모 정도만 챙겼는데 이게 예속 논쟁 때부터 뭔가 좀 문제가 꼬였다고 합니다. 정통성 가지고 따지다가 이게 예법으로 막 싸움이 번지면서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돼서 3년을 입어야 돼. 이분을 아니 잠깐만 왜 1년을 입어? 그러면 정통성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왜 3년을 입어? 이러면서 갑자기 파벌이 나눠지면서 도대체 조선의 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예법이라는 건 무엇이다라는 걸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반은 이제 4대 정도는 지내줘야 양반이다. 안 그러면 쌍놈이다. 이렇게 간 거라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부모님 정도 지내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반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조선 후기에 1800년대 후반에 계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반, 상민 이런 거 없어져. 돈은 있는데 항상 양반한테 막 시달리고 막 이랬던 분들. 노비였는데 어떻게 막 갑자기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신분 세탁을 해. 신분 세탁을 하면서 뭘 하냐? 양반의 족보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 자녀가 있어서 막 늘어나는데 여기서 대가 끊긴 그 넷째, 다섯째 할아버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족보를 붙여. 네, 족보가 그런 거더라고요. 정파 쪽 라인으로 자식들이 쭉 있는데 여기 한 분, 급사하신 분 있잖아요. 급사한 분 쪽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 우리 그 노비 쪽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여기를 딱 이제 둘을 합쳐. 그러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김씨 집안, 우리는 이제 정씨 집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족보가 합쳐지는데 문제가 생겨. 잠깐만. 양반은 4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네? 근데 우리는 저번 주까지 지금 노비였잖아. 돈 많은 노비. 근데 4대까지 지내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야 되네? 안 지내면 양반이 아닌 거 아니요. 제사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제사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비 집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족보까지 만든 지금 김씨 집안인데 잠깐만 4대 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선 지냅시다. 자, 우선 숟가락 좀 많이 놓자. 숟가락 많이 놓고 밥도 많이 놓고 야, 뭐 맛있는 거 좀 가져와봐. 야, 소 좀 잡자 하면서 막 깔기 시작하는 거야. 4대가 몇 명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 돈도 많으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해야 되죠. 화려하게 하고 지나가는 거지들도 주는 거야.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안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코스프레를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조선 후기에 일어납니다. 계속 인플레가 생기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에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인플레이션 좀 일으켜. 가뜩이나 지금 나라도 가난해 죽겠는데 왜 니네 이렇게 차례에 목을 매냐.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지. 왜냐면 우리가 족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4대 손까지 지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옆집에서 의심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야, 4대까지 하지 마.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까지만 해. 부모님하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만 하고 옛날에는 뭐 하지 동지 뭐 이럴 때도 했대요. 그런 거 하지 마. 설하고 추석에만 차례 지내. 자, 그리고 제사상도 좀 간소화해.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라고 국가가 정해준 거야. 국민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 왜냐면 족보 산 게 있으니까 족보를 샀는데 할아버지 뭐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살아 계신 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저희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데 저희 좀 이렇게 간소화 좀 할까요? 하면은 아니 우리 이 정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굴도 모르는 반개 라인도 아닌 어떤 그냥 타인들을 갑자기 이제 제사를 막 지내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보면은 이런 거 있죠. 뭐 정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개래요. 그러니까 정석인데도 근원을 잘 모르겠는 제사상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중노동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음식 만들고 막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과일 깎고 막 엄마는 계속 부엌에 있고 막 뭐 나르기 바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명절의 모습 있죠. 그게 계속 이제 점점 심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제사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해가지고 지금 청년 세대들은 제사 절대 안 지낸다는 사람이 많고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가장 상단의 세대가 되면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고통이 돼버린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 막 떠도는 짤 보면은 뭐 이런 집도 있죠.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다 차례 때 하는데 이제 강아지가 여기서 이제 받고 있고 개가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 가지고 막 뭐 뭘 먹으려다가 다 엎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웃기다고 하면서 짤이 도는데 사실 좀 이게 왜 하는가? 좀 의문은 듭니다. 음식한다고 몸고생하고 또 막 그 피곤해서 또 마음고생하고 일만 하고 막 연휴 때 못 쉬고 막 그러면서 막 피곤은 쌓여가고 이러면서 또 집에 와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네 명절의 모습인데 이게 또 이제 그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방송 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이 제사 음식은 정성이다. 아들, 딸은 엄마 그냥 이거 사자. 이거 마트 가거나 그 전집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사가지고 그냥 올리자. 전만 안 해도 살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사소합시다 하는데 이제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세대들은 무슨 소리냐.
정성으로 해야지. 음식은 정성이다. 직접 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 직접 해야지만 사실 정성이면은 이 닭도 키우고 야채도 직접 재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닭고기, 야채, 게맛살 이런 거는 다 마트에서 샀어. 근데 달걀 풀어가지고 전 부치면 정성이야? 전을 사는 거는 정성이 없고 달걀하고 이 포 떠져 있는 대구포 사는 건 정성이냐 이거죠. 그럴 거면 대구도 잡아와야죠. 사실 새우도 잡았어야 돼. 에? 집 앞에 다 키워야죠. 달걀 항상 모아야지. 그래야 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명언 있죠. 다 부질없는 개뻘짓이다. 그냥 조상 잘 만나서 조상덕 본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 없고 다 해외여행 갔다. 조상덕 하나도 못 본 사람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근데 이게 이 제사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제사라고 정말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온 가족의 고통을 만들고 온 가족이 중노동을 하게 만들고 명절 때 꼭 모여야 돼요라고 주저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만나긴 해야죠 당연히. 요즘에 워낙 다들 바쁘고 정말 그 하루하루 막 정신없게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족이 모두가 모일 일이 명절 아니고는 없어요 사실. 이런 때 가족들이 모이지 않으면 언제 모이겠는가. 그러니까 모이긴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라는 거 제사를 지내도 돼. 근데 꼭 중노동을 수반하는 음식 만들고 막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냐. 가족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사상이라는 거를 차리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사실 이 돈이면요. 가족들끼리 외식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좋은데 한번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차라리 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좋은 거 한번 먹읍시다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언제 전 먹었다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홈파티 같은 용품도 많이 산대요. 이 추석 시즌에 G마켓에서 보니까 이런 거 피자, 감자튀김 뭐 이런 것도 많이 사고 대신 제수용품 한과 송편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팔리는 추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집캉스로 하는 분들도 많고 뭐 나들이 가는 용품도 사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걸 보면은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기는 한다. 그래서 결국에 왜 모이는 건가? 이 본질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를 고집하는 분들 그리고 제사를 싫어하는 분들 모두 본질을 따져보면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1년에 몇 안 되는 기회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경험도 공유하고 하면서 계속 이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기 싫은 명절을 가고 싶은 명절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세대 아니면 할머니 세대분, 할아버지 세대분들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은 요번에 추석이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과연 우리 자식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집인지 끌려오는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저희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대 안 바뀌세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지내긴 해야겠죠. 그래서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제시한 차례상입니다. 차례를 이 정도 지내면 충분하다. 자, 조상님은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전 같은 거 없애고 과일 조금 깎으시고 그리고 밤 정도 밤은 또 오랜만에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물 좀 하시고 고기전 같은 거 송편 같은 거 만들어서 먹으면 의미는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밥 먹고 과일 깎아 먹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가족들끼리 대화도 하고 같이 뭐 놀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조상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